벙어리가 되자 나와 최성도님이 늘 하는 말이다. 나를 자성해보니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할 말만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최성도님과 인터넷으로 폭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영적, 종교적, 경제적 폭력, 심지어 방임이나 격리도 폭력에 해당됐다. 우리 몽실이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최성도님이 나타나기까지 방임이라는 폭력을 당하지 않았을까?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를 자성해본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본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있는 날이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내년 1월 12일 법륜 스님의 오프라인 법회에 같이 가기로 했다. 최성도님이 여자에게 말 거는 법 등 사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무작정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말고 강아지 기르세요 등으로 말을 걸라고 했다. 이성을 사귀는 기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엄철수 기자의 현장 르포 대본을 그동안 내가 다 해왔는데 최성도님에게 초안을 맡겨보았더니 잘했고 최성도님도 재밌다고 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다. 거지나 노숙자라도 상대해주겠어. 나쁜 놈만 아니라면. 창녀나 심신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상대해주겠어. 나쁜 놈만 아니라면. 나하고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냐. 나쁜 놈은 제 아무리 부자거나 잘난 사람이라도 정중히 사절할게. 만약 당신이 손절을 당했다면 당신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하거나 인연을 끊고 손절했다면 당신은 분통하고 침통한 마음 상태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라. 그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물론 당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떠난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과의 기억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당신이 올곧은 길을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적당한 계산은 관계를 유지시켜준다. 자신은 자기 위주로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상대방에겐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인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 주지만 상대방이 계산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면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계산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지나친 계산은 자제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바른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돈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라. 만약 좋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돈보다 그 사람을 우위에 두라.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과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종교.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절대 신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자아이다. 돈과 자아가 종교가 된 지 오래다. 어서 빨리 참된 종교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인간답게 살아가자. 언짢은 사람들. 자기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는 사람. 사람 차별을 하는 사람. 자기와 가족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위해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예의와 매너가 없는 사람. 지나친 완악함과 자기애에 빠진 사람. 당신은 지극히 정상. 마음이 여린 그대 항상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자신의 내부를 성찰하고 반성하지. 하지만 말야, 그대가 고통받는 원인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 그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고 인격장애자들이라는 것. 말만 번드르하지 선행은 절대 하지 않는 엉터리 인간들이라는 것. 그들이 당신에게 비난하는 것은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 이제 좀 자신에게 관대해지기를 바래.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고 살기를 바래. 자신을 세심히 성찰할 줄 아는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진정한 친구. 당신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친구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당신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을 외면하는 친구도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자신의 일인 양같이 기뻐해주고, 당신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단숨에 달려와서 함께 슬퍼해주는 친구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당신에겐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효도에 대하여. 당신의 자식이 첫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을 것이다. 아기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첫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걸을 때 아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환희를 주었을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공부까지 잘한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자식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 번 돈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세상에는 결혼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자식이 탈선하여 부모의 속을 썩기는 경우도 무척 많다. 또 자식이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자식을 돌보아야 할 부모들도 엄청 많다. 당신의 자식이 온전히 잘 자라 경제적 능력까지 갖추고 이성 친구까지 있다면 정말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이제 자식은 효도를 다했다. 이후에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자식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 더 이상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일이다. 자식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인생에 감사하라. 그것이 인생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들. 살생하는 것, 낚시나 사냥 등을 취미로 하여 생명을 죽이거나 희롱하는 것, 투견, 투우, 닭싸움 등 동물들을 이용한 싸움을 즐기거나 베팅하거나 주최하는 것, 이간질, 고자질, 질투하는 것, 사람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등 신용을 우롱하는 것, 남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그 행위나 언행, 남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도박하는 것. 이 외에도 많지만 위의 행위들은 사는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다. 조현병에 걸린 한 정신과 의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모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는 조현병 스키처 프리미어를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에는 조현병을 비롯하여 우울증, 사회공포증, 인격장애, 적응장애,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인 제가 환자들을 위해 해줄 것은 별로 없어요. 약을 처방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전부죠. 저는 정신병이란 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힘든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정신병은 환자가 잘하고 좋아하는 재능을 발휘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돈 벌고 애인 사귀면 치료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소수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과 함께 어울려주고 같이 밥 먹고 술 한잔하고 탁구도 치고 사이코 드라마도 하면서 사생활을 나누는 방식의 치료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정신병 환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정신병은 감기나 다른 신체의 질환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인 대 만인의 적대적 관계가 되어 공포사회로 변해 있고 지나친 물질주의로 인해 정신과 영혼이 소외받고 있어요. 저는 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훈훈한 정을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 남을 비방, 비하하거나 범죄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진료비 싸게 해드릴 테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찾아오세요. 같이 아픔을 나누고 올바로 인생을 살아갈 방안을 모색해봅시다. 저는 오늘도 저녁에 한 조현병 환자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술 한잔 할 계획입니다. 이제 환자를 진료해야 할 시간이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